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김예진 약사 지음. 라이온북스 출판사. 당신의 식사와 운동에는 죄가 없다.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에나 먹는 행동 등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감정인데요. 죄책감은 수치심과 자주 혼동됩니다. 두 감정 모두 스스로를 나쁘게 평가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수치심은 나의 존재 자체를, 죄책감은 나의 행동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죠. 즉, 수치심은 나는 나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고, 죄책감은 나는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기 전체를 나쁘게 보는 수치심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방해하고 나쁜 행동을 부추기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의 행동만을 나쁘게 보는 죄책감은 때때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내 행동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고치려는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이도 있죠.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사회적인 평가와 관련이 깊은 감정인데요. 반면 죄책감은 조금 더 개인적인 평가와 관련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으면 죄책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날씬해지려는 자신의 목표와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학생은 과제물을 제때 제출해야 한다라는 학교의 기준에 동의한다면 과제를 늦게 제출한 학생은 내가 과제를 늦게 제출한 건 잘못했다라는 가벼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이라면 과제도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는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죠. 죄책감은 수치심보다는 덜 치명적입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가 아니라 행동에 한정하여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내버려 두기엔 위험합니다. 오랜 시간 죄책감을 느끼면 나 전체를 나쁘게 보는 수치심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행동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즐거움은 줄어들고 위축됩니다. 지나치게 나의 탓이 아닌 일까지 내 탓으로 돌리면 오히려 문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나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정말 나쁜 행동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나 각 잡고 운동을 하지 못한 게 정말 잘못되었을까요? 살 빠지는 죄책감 공략법. 첫 번째,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살 빠지는 원리를 꼼꼼하게 읽은 똑똑한 독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밀가루도 유제품도 심지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니. 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 음식들은 몸에 나쁘니 하나도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금지된 음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살 빠지는 원리편에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다룬 이유는 좋거나 나쁜 음식을 무작정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 방심하고 먹었던 음식조차도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일수록 적은 양을 먹거나 조절할 자신이 없다면 안 먹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먹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가능한 한 몸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은 하되 좋아하지만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음식을 가끔은 적당히 먹어도 됩니다.
원래 모든 음식은 약으로도 독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고 모든 약은 적정한 양이 아닐 때 독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의약품은 그 적정한 양이 식품보다 더 세밀하게 조정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의 지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도 약처럼 적정한 양이 있습니다. 의약품만큼 엄밀하지는 않아도 말입니다. 두 번째, 밤에 특히 오르는 식욕도 죄가 없습니다. 밤만 되면 무언가 먹을 것이 당기세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이 유달리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식욕은 당신을 살아남게 해준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거기다 원래 아침보다 저녁에 식욕을 더 크게 느끼기 쉽습니다. 살 빠지는 원리에서 설명했듯이 아침에는 자연적으로 활동을 하기에 좋은 몸 상태가 됩니다. 사냥을 하거나 먹을 만한 것을 채집하러 나갈 시간이기 때문이죠. 몸을 깨우는 신호들은 대체로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침은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사냥과 채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수확물을 나누어 먹고 잠에 들었죠. 밤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합성하는 시간이니 먹을 것이 귀했던 시기에는 효율적인 생활 방식이었을 겁니다. 시대는 변해 먹을 것은 넘치고 잘 움직이지도 않게 되었지만 조상들의 오랜 생존 방식은 여전히 유전자에 남아있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면 저녁에 많이 먹게 됩니다. 저녁에 공복을 유지하는 건 습성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 원래 쉽지 않아요. 그러니 가끔 야식을 먹게 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는 말아요. 일주일에 7번 쉬지도 않고 장을 야근시키던 사람이 점점 횟수를 줄여나가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적응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각 잡고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 사람들은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잡고 운동하지 않았다고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니죠.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느라 운동할 에너지가 없는 게 왜 잘못한 일인가요? 지금부터 나아진다는 최소 기준점은 저 대단해 보이는 누군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이에요. 오늘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거나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면 일단 잘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해 줍시다. 당신이 평생 함께할 몸은 저 사람의 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이니까요. 살 빠지는 욕망 공략법. 첫 번째, 대식가 말고 미식가 합시다. 계속 먹고 싶어만 하지 말고 음미하며 먹어보는 거예요. 지나치게 식탐을 부리며 무작정 많이 먹는 것과 맛을 골똘히 느끼며 음미하며 먹는 것은 다릅니다. 막상 먹을 때는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먹고 나서 오히려 몸과 마음이 좋지 않다면 도파민 욕망 시스템이 과하게 작동하는 일종의 중독일 수 있어요.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좋아함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도파민 욕망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음식에 대한 욕망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음식을 무작정 빨리 많이 먹기보다 어떻게 음미하며 먹을지를 더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봅시다. 두 번째,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합시다.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결핍을 제대로 채워줘야 욕망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가짜 배고픔은 실제로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 심리적인 이유로 배고픔을 느끼는 일종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진짜 배고프지 않아도 너무 자주 또 많이 먹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심심해서,
슬퍼서 먹고 있다면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가짜 배고픔이라는 마음의 허기로 먹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허기 때문에 계속 먹고 있다 해도 그 마음의 허기는 어차피 음식으로 달랠 수 없죠. 욕망의 진짜 원인을 찾고 그 결핍을 채웁시다. 세 번째, 먹는 게 인생을 사는 낙의 전부라면 살찝니다. 먹는 게 낙이라는 말도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인생의 즐거운 게 먹는 것 하나뿐이라면 먹는 행동이 강화되어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즐거움을 먹는 것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먹는 즐거움 말고 다양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즐거움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에 나를 놓아보고 이건 좀 괜찮네 하는 것들을 늘려가면 됩니다. 먹는 것 말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면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즐거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자라날 것입니다. 네 번째, 나만의 살 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목표를 적어봅시다. 방법은 찾아보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이유입니다. 당신은 왜 살을 빼고 싶으신가요? 질문을 듣고 떠오르는 답을 바로 적어보세요. 이유는 단순해도 좋아요. 그냥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뻐지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등 이런 단순한 이유도 충분한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나 이유로 시작을 했든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꼭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끄러운 목표는 없어요. 마음에 드는 목표와 이유를 만들고 계속 스스로의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살을 빼려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좋은지를 떠올리며 꾸준히 몸과 마음을 아끼고 건강하게 만들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목표를 이루게 돼요. 터무니없든 아주 현실적이든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유와 목표를 적어봅니다. 다섯 번째, 결핍은 성취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무엇이든 잘 쓰면 약이 돼요. 내 안의 결핍과 욕망도 그러합니다. 결핍이 있어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있어 성취가 생기죠.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채우려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괴롭다고 욕망을 없애버리면 속세를 벗어난 스님이 됩니다.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결핍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Stay hungry, stay foolish 라며 끊임없는 갈망과 배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이 말은 자기계발적으로도 의미 있는 말이지만 몸의 시스템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살 빠지는 원리에서 설명했듯 성장 호르몬은 혈당이 낮은 상태, 즉 공복 상태에서 분비되죠. 잘 모르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바보가 된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살아남기 위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적응합니다. 극단적이고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굶주리고 바보가 된 것 같은 상황은 우리를 더 성장시킬 거예요. 또 다른 근거도 있어요. 뇌를 각성시키는 호르몬 오렉신은 식사를 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많이 자극하는 식사를 할수록 더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배가 고플 때 분비되는 그렐린은 허기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뇌신경의 연결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올리기도 합니다. 무조건 채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원래 등 따숩고 배부르면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는 얻기 어렵습니다.
결핍의 이런 면을 제대로 알고 결핍까지도 즐겨보세요. 지금 당장 결핍을 사랑까진 못하더라도 받아들여 봅시다.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배가 따뜻하게 부른 상태의 행복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잃어서 슬픈 감정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깨닫고 가졌을 때의 기쁨을 더 잘 누릴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익히는 낯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그 모자람까지도 품어지는 듯한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모자람을 급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결핍을 오롯하게 느껴봅시다. 그리고 결핍을 제대로 채울 바르고 좋은 방법에 대해 차근히 생각하고 그것으로 채우면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살 빠지는 원리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장, 살 빠지는 마음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할 때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독백이었습니다.